명절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그때 남편이 전을 태웠다며 소리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죠. 이혼하자고요? 얼씨구나, 좋구나. 나는 신나서 얼른 도장을 찍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 주방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김이 자욱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금자는 허리를 굽힌 채 전을 굽고 잡채를 무치고 만두를 찌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명절 아침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거실은 사뭇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불을 펴고 앉아 TV에서 방영되는 특집극에 푹 빠져 있었고 시누이와 조카들은 화투판을 벌이며 깔깔 웃고 있었죠. 시동생은 바닥에 누워 과자 봉지를 뜯으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금자에게 뭐 도와줄 건 없느냐 묻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때였어요. 남편 영우가 거실 한쪽에서 금자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기름이 튀는 팬 앞에서 손에 장갑을 낀 채 금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영호는 정장 바지를 입고 셔츠 소매를 거은 모습이었어요. 평소 명절 때보다 유난히 말끔한 차림이었죠. 왜요? 전 다 태우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하지만 영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방으로 금자를 불러 세우고는 곧바로 입을 열었죠. 우리 이혼하자. 기름 냄비에서 취익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순간이었지만 금자의 귀에는 그보다 더 큰 폭음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전주걱을 손에 준 채로 영혼을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것이 오래 준비해 온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그냥 도정만 찍자. 서로 지친 거 알잖아.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죠. 얼씨구나. 좋다.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라고?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도장과 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금자는 차분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 서류예요.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봉투를 집어 열어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 뭐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영과 함께 찍힌 사진들, 계좌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 온 거.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죠. 금자는 담담하게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 도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금자의 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인내와 체념 그리고 이제는 결단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당신 대체 언제부터?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미숙이었죠. 미숙아 엄마 이제 출발할게.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달려갈까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통화를 마친 금자는 다시 영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서로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당신은 미영 씨와 나는 나대로.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달 전 한 통의 소포에서 시작됐어요.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금자는 늘 그렇듯 혼자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여보, 밥 다 됐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금자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바라봤죠. 아침 8시 영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점점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금자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날씨 예보에서는 올봄이 유난히 따뜻하다고 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우가 들어왔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 구겨진 셔츠,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됐어, 기꺼이. 영호는 금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자는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아픈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죠.
금자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은 딸 미숙이었죠. 뭐야? 거실을 지나가던 영호가 물었어요. 금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호는 발로 상자를 툭 밀어버렸죠. 우옷이야. 옷장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도장 하나와 금고 열쇠였죠. 금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도장은 새로 파온 거예요. 열쇠는 아빠 서재 금고용이에요. 이젠 엄마 인생을 생각할 때예요. 금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도장과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금자는 몰랐어요. 이 작은 물건들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죠. 봄볕이 살포히 창틀에 걸쳐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도장과 열쇠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어요. 미숙이 보낸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도장에는 박금자라고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새 도장이었죠. 금자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8배의 나이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죠. 주름진 눈과 처진 입꼬리, 희끗한 머리카락.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도장과 열쇠를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죠. 40년 세월이 만든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온 금자는 늘 그렇듯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죠.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지만 그 누군가는 대부분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밥상을 차리는 것은 금자에게 하나의 의무이자 일상이었죠. 오전 7시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는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로 세상 소식을 전했죠. 금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오늘이 유난히 따뜻할 거라고 했죠. 오늘은 빨래하기 좋은 날이겠네요. 텅 빈 거실에 금자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텔레비전 소리와 밥 먹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아침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우가 들어왔죠. 밤새 어디서 있었는지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구겨진 셔츠, 지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술 냄새가 거실까지 풍겨왔죠. 어제 밤에 어디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영호는 금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금자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이 바라봤죠. 언제부터인지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나 커피 타죠. 명령하듯 내뱉는 말에 금자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죠. 40년 결혼 생활. 이제는 이런 무관심조차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아팠어요. 분명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커피요. 테이블 위에 커피를 올려놓는 금자의 손을 영우가 슬쩍 쳐다봤어요. 결혼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었죠. 사실 금자는 10년 전부터 반지를 끼지 않았어요. 영우가 자신의 반지를 뺀 그날부터요. 영호는 그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느 날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졌을 뿐이었죠. 나 다음 주에 출장 간다. 한 일주일 정도. 영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하게요. 어디로요? 알 필요 없어.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되었어요. 영호의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죠. 영호는 커피를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곧장 침대에 누웠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요. 금자는 설거지를 하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때는 그 소리가 안정감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금자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한창이었죠.
작년에도 그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홀로 벚꽃을 보던 기억이 났어요. 매년 같은 풍경, 같은 자리, 같은 마음.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어요. 미숙이 보낸 도장과 열쇠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벚꽃이 참 예쁘네요.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영호는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죠. 금자는 그런 남편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금자는 영호의 재킷을 정리하려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어제 저녁 두 사람 몫으로 결제된 금액이 찍혀 있었죠. 금자는 잠시 영수증을 바라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이제는 놀랍지 않았어요.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미숙이었죠. 미숙아 잘 지내니? 엄마 물건 받으셨어요? 설명 편지도 같이 넣었는데 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죠. 받았어. 고마워.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가 또 금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0년 동안 숨겨온 마음을 어떻게 갑자기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미숙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금자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늘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재산 분할도 충분히 가능하대요. 금자는 또다시 침묵했어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죠. 미숙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게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금자는 서랍에 넣어둔 도장과 열쇠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미숙의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죠.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과연 나에게 내 인생이란 게 있었을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금자는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꿈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금자는 창가에 기대어서 남편이 누워있는 방을 바라봤어요. 쓸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죠. 68살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금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일 이웃순자 씨가 들려줄 이야기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란 거. 다음 날 오후 금자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다 이웃순자와 마주쳤어요. 순자는 금자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어요. 안타까움일까요? 걱정일까요? 금자 씨 장 보러 가시나요? 네. 저녁거리 좀 사려고요. 순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금자에게 살짝 다가왔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말하려는 사람처럼요. 저기 금자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금자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이미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무슨 일인데요?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금자 씨 남편 이야기인데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갔다가 봤대요. 금자 씨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같이 집 계약하는 걸. 금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스쳐간 표정일 뿐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죠. 그랬군요. 금자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금자는 고개를 가로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순자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괜찮아요. 그 여자가 아주 점더래 50 초반 게다가 둘이 손까지 잡고 순자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금자의 귀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영어의 잦은 외박, 수상한 전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출장. 둔자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장 보러 가봐야 해요. 금자는 부드럽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시장에서 돌아온 금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곧장 영호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그녀는 영호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죠. 금자는 통장을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리고 그 수령인의 이름은 서미영이었어요. 서미, 금자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낯선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일까? 금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떠올랐죠. 몇 년 전 영호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당시 영호는 회사 후배라고 설명했었죠. 금자는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죠.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던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아까 보낸 물건 잘 받으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금자는 도마 위에 올려둔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심의 빛이 번쩍였죠. 미수가,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혹시 변호사 친구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니? 전화기 너로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어요? 아직 당만 받아볼까 해? 엄마, 저 너무 기뻐요. 이제 제발 그만 참으세요. 아빠가 몇 년째 그 여자랑? 금자는 미숙의 말을 끊었어요. 미숙아, 네가 뭘 알고 있는지 지금은 묻지 않을게. 그냥 변호사 연락처만 알려줘. 알겠어요, 엄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40년 결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참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미숙이 보낸 변호사 연락처였죠. 김준호 변호사 마이너스 이혼 전문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금자는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쩌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일지도 모르겠죠.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찾아볼 때인가 보네요.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그 단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 상담이요.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한편 영호는 또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죠.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제 다른 곳에가 있었어요. 금자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비록 68배 나이지만 아직 내 인생을 찾기에 늦지 않았다는 거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놀라운 사실들을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김준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금자는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우가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금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가방을 바라봤어요. 어디에 다녀왔어요? 영호는 금자를 힐끗 보더니 가방을 거실 한쪽에 놓았어요. 출장 갔다 온다고 말했었잖아. 그랬었죠. 금자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통장에서 본희영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죠. 저녁 뭐 먹을 거 있어?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흘러갔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영호는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금자는 그런 남편을 슬쩍 지켜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영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러다 늙어 죽기만 하겠다. 금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영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생각해봤어. 우리가 벌써 이 나이인데 남은 인생 얼마나 되겠어? 이대로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다 죽을 거야. 금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호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죠. 더 결연한 의미,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글쎄 각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정 떨어진 지 오래잖아. 서로 불편하게 이러고 있을 필요 있어. 영어의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둔 대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금자는 그 순간 남편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죠. 이미 새 집도 계약하고 새 여자도 있으니 이제 자신을 정리하려는 거구나. 각자 산다는 게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서로 편하게 살자고.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요즘은 황혼 이혼 많이들 하잖아.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죠.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죠. 기억나요? 우리 결혼 3년 차에 찍은 사진이에요. 영호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때 당신이 바람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만이 힘들었죠. 영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래전 일을 갑자기 꺼낸 금자가 의외였던 모양이었죠.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꺼내?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때 당신이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금자의 눈에서 빛이 났어요.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선명했죠. 영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잠이나 잘래. 영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금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그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금자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첩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새 남편을 기다리던 날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참고 웃어야 했던 순간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쓰던 그 시간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는 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게 다였을까? 금자는 문득 김준호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박금자 씨 재산분할 청구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40년 동안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최소 절반 이상은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 빛나고 있었죠. 금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사는 모습.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자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어떤 기대감마저 느껴졌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금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도장과 열쇠를 꺼냈어요. 딸이 보내주니 물건들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죠.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활짝 웃으며 길을 걷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밝은 빛이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금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영호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깔끔하게 끝내자. 금자는 메모를 읽고 빙그레 웃었어요. 영호는 몰랐죠. 금자가 이미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다는 사실도요. 그녀는 메모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금자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곧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비 내리는 오후 금자는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카페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을 발견했죠.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박금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변호사는 우산을 접으며 인사했어요. 30 중반의 젊은 남자였지만 눈빛은 신뢰감이 느껴졌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준노는 금자 맞은편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군데 더 있더군요. 강남 아파트, 제주도 땅, 그리고 경기도 오피스텔. 그런데 모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명의요? 누구랑요? 서미영이라는 분가요? 금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군요. 준호는 금자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단지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터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요. 준노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10년 전에 처음 만났죠. 처음엔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금자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영화 미영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준노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딸이 도와줬어요. 아빠 행적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금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담함이 더 많이 깃들어 있었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바람을 폈어요. 그때마다 저는 참았죠.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사랑 때문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하게 번져갔죠. 마치 금자의 지난 세월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체면 그건 이미 남편이 다 버렸죠. 다랑 그건 금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준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죠. 박금자님,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측면에서요. 남편분이 숨긴 재산도 찾아낼 수 있고요.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재산 숨기기니까요.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죠.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준노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도 박금자님의 권리는 명확합니다. 40년 동안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최소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금자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어요. 그동안 늘 참고 견디기만 했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금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박금자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언급했다고 하셨죠? 곧 그쪽 변호사가 연락 올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본 후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반격하는 겁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오며 금자는 문득 딸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엄마야. 엄마 변호사 만나셨어요? 방금 만나고 나왔어. 고마워. 네가 소개해준 변호사 정말 좋더라. 당연하지. 걔가 법대에서 수재 중에 수재였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 아빠가 숨긴 재산이 많더라. 전화기 너머 미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제가 찾아낸 것보다 더 있었군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할 거야.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맞아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확 뒤통수 치는 거죠. 금자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미숙은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죠. 그리고 엄마를 항상 응원해주는 딸이었고요. 그래, 엄마가 한번 뒤통수를 쳐봐야겠다.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살짝 비치기 시작했죠.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죠. 금고를 열혈세를 손에 쥐고 금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금자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혼합비서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영화 서미영이 함께 작성한 문서였죠. 내용인즉 영가 금자와 이혼한 후 서미영과 재혼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금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어요. 부동산 증여서 영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서미영에게 미리 증여하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2달 전이었죠. 금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거였어요. 영호는 재산을 모두 미영에게 옮긴 후 빈털털리가 되어 금자와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죠. 이런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다니.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변했죠.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금고를 닫고 서재를 나오는 금자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리 단단했어요. 거실에 앉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세상은 더 선명하게 보였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40년 인생에 대한 정의를 찾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결코 지지 않을 거였어요. 일주일 후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는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죠. 변호사와의 2번째 만남 이후 금자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어요. 영호가 재산을 빼돌린 흔적, 서미 영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담긴 문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가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금자는 남편을 물끄러이 바라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영호는 금자를 힐끗 보더니 무심히 대답했어요. 친구 좀 만나고 왔어. 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미 영호가 오늘 서미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김준호 변호사의 지인이 우연히 그들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요? 즐거웠어요. 그냥 그랬지. 영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초조함, 불안함, 금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저기에 영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마치 오해 준비해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줬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무슨 얘기요?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정 떨어진 지 오래잖아.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어의 말을 듣고 있었죠. 내가 변호사도 만나봤어. 재산은 뭐 내가 먼 거니까 대부분 내가 가져갈 거야. 하지만 네가 살 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어. 금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살짝 표면으로 드러났죠. 재산이요? 당신이 번 거라고요? 그렇지.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번 돈이잖아. 너는 집에만 있었으니까. 금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죠. 그렇군요. 내가 40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군요. 영호는 금자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 했어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잖아. 너 직장 다닌 적 없잖아. 네, 직장은 다니지 않았죠. 대신 아이돌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40년을 보냈어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영호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그래서 집 한 채는 줄 수 있다고 했잖아. 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금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도장이었죠. 미숙이 보내준 그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 말인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쳤죠. 아내가 생각보다 순순히 응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내가 내일 서류 가져올게. 간단해. 그냥 합의 이혼 서류야. 금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물끄러이 바라봤어요. 그 작은 물건에 그녀의 40년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았죠. 근데 여보, 혹시 터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영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라고? 아, 모르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호는 말문이 막힌 듯 금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뭘 안다는 거야? 더 씨와의 관계, 강남 아파트, 제주도 땅, 그리고 경기도 오피스텔까지 모두 공동 명의로 해놓았더라고요. 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금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니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분명했죠. 어떻게 알았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금자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서류 봉투였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거예요. 영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영가 서미영에게 재산을 증여한 서류 사본,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생각한 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영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너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금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영호 씨, 당신은 나를 너무 모르네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지? 미숙이 그 녀석이 뒤에서 조종했겠지. 아니면 어떤 변호사야? 아니에요. 이건 모두 제 결정이에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이죠. 영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고 빈털털리로 이혼하려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넌 이러면 안 돼. 꿀이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전 당신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해요. 영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금자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잠시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그 도장은 내 거예요. 당신 서류에 찍을 생각은 없어요. 방 안으로 들어간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죠. 오히려 설렘에 가까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막 날아오른 새처럼요. 금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미숙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잠시 멈췄죠. 아직 딸에게 모든 걸 알릴 때는 아니었어요. 이건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으니까요. 대신 금자는 금고 열쇠를 꺼내 바라봤어요. 내일은 영어가 없는 틈을 타서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곧 69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생각했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고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금자는 아직 몰랐어요. 그녀가 찾게 될 마지막 증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영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올지를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차갑고 결연했죠. 금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 듯 했어요. 나갔다 올게. 저녁에 늦을 거야. 금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녀는 행동에 나섰죠. 서둘러 손을 닦고 영어의 서재로 향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금자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열쇠를 꺼냈어요. 어제 영우와의 대화 이후 그가 중요한 서류들을 치우거나 숨기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었죠.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금고 안의 서류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금자의 눈에 새로운 서류 하나가 들어왔죠.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두꺼운 봉투에 담긴 서류였어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땅 문서가 들어있었죠. 정선군에 있는 땅이었어요. 금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땅 명의가 영어도 미영도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박준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박준영이 누구지? 금자는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죠. 영우와 서미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준영이 20살 생일 2024년. 금자의 손이 떨렸어요. 계산해보니 그 남자는 지금 2살, 영우가 바람을 피운 것은 오래됐지만 이런 젊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설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영우와 서미영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박준영이었어요. 그리고 영호는 그 아들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옮겨놓고 있었던 거였죠. 금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영우가 다른 여자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아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죠. 40년의 세월 동안 영호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금자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저 박금자입니다. 네. 금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증거를 더 찾았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통화를 마친 금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이제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호의 배신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됐던 거였죠. 금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미숙이었죠. 미숙아, 엄마 아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이상하게 굴고 엄마 때문에 이혼이 어려워졌다고. 무슨 일 있었어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미수가 엄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아빠가 다른 아들이 있어. 전화기 너머 미숙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바람핀 건 알았지만 아들이요? 살 정도 된 아들이 있더구나. 그리고 아빠는 그 아들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세상에 엄마 정말 괜찮아요.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죠. 괜찮아. 오히려 모든 게 영악해진 것 같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엄마, 제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갈게요. 엄마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아니야, 미수가. 엄마는 괜찮아. 나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미수가 엄마가 이제 예수업이지만 아직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대신 너 아빠한테 연락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 통화를 마친 금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금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그녀의 인생에도 이런 맑은 하늘이 찾아올 거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금자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김준호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남편분의 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재산은닉 혐의로 남편분을 압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생신고 기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은 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남편분이 어떤 제안을 해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의 일부만 보여주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준노는 자신 있게 미소 지었어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내조하신 금자님의 경우 최소 50% 이상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금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온 금자는 근처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죠.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화의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바람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고통. 금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싸울 권리가 있었고 그녀의 인생을 되찾을 권리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영어였죠.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디야? 집에 없던데. 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어디? 왜 나갔어? 그냥 탄책하고 있어요. 알았어. 저녁에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금자는 영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마도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금자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이전과 달리 당당했죠. 마치 오랜 세월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문득 생각했어요. 영호의 숨겨진 아들 박준영.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영호는 그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리고 미영은 어떤 여자일까? 금자는 그들에게 미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연민을 느꼈어요. 그들도 영혼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금자는 자신의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오늘 밤 여호와의 대화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칼을 쥐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금자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죠. 명절 전날 저녁 금자의 집 거실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금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내일이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 그리고 아마도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영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끔씩 금자를 헬긋거렸어요. 며칠 전 숨겨진 아들 이야기가 나온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영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뭐래? 가족들 다 우리 집에 모이지. 필요한 음식 준비는 다 했어? 금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영호가 명절에 무언가 신경을 쓴 적이 4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대부분 준비했어요. 내일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금자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녀는 이미 영어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지막 이혼 제안을 할 생각일 거예요. 알겠어요. 영호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자는 그제야 긴장된 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인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어요.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금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영호의 숨겨진 아들 박준영에 관한 증거, 재산은닉 자료, 그리고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서류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활짝 웃으며 눈부신 들판을 달리는 꿈이었죠.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금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다음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었죠. 부엌에 나가보니 영호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금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마트 상품권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저녁에 술 안주할 것도 사와 얘기할 게 있다. 금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명절에 음식을 이만큼이나 하는데 또 따로 술 안주를 사오라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오히려 어떤 기대감마저 느껴졌죠. 그날 오후 금자는 상품권으로 술과 안주거리들을 샀어요. 금자는 술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술 한 잔이 그녀의 오래된 결혼 생활이 마지막 술자리가 될 거라고요. 집에 돌아온 금자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한 옷을 골랐죠.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와 도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녁 무렵 영우가 돌아왔어요. 그도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죠.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줄이랑 안주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어요. 금자는 심호흡을 한 후 그를 따라갔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조촐하게 술상이 놓여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들려왔죠. 영호는 소파에 앉아 금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죠. 앉아. 금자는 조용히 영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음식하느라 고생했네. 영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죠.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는 마치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이었죠. 금자는 평온하게 기다렸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죠. 마침내 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금자는 영혼을 바라봤어요. 우리 요하자. 그 순간이 왔어요. 금자는 촛불을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죠. 그래요. 그냥 도장만 찍자. 저로 지친 거 알잖아.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죠. 얼씨구나. 좋다.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라고?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가지러 갔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도장과 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금자는 차분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 서류예요. 재산부할 청구도 함께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봉투를 집어 열어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 이게 다 뭐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미영과 함께 찍힌 사진들, 계좌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준영에 관한 서류들이었죠.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거.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죠. 특히 아들 박준영의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는 그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려고 했어요. 다시 10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떠했나 싶었죠. 하지만 금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준비해준 재산분할 청구서였죠. 당신이 숨긴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 사이에 아들까지 있었다니. 영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금자는 남편의 취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넌 이러면 안 돼. 이건 다 오해야. 오해요. 당신 아들 박준영은요. 그 아이 명의로 된 땅은 서미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요.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금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영호 씨, 나는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참았어요. 당신의 바람, 거짓말, 무시 전부 견디죠.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요. 금자는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 도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금자의 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인내와 체념 그리고 이제는 결단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항신 대체 언제부터?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미숙이었죠. 미숙아, 엄마 이제 출발할게.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달려갈까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통화를 마친 금자는 다시 영혼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서로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당신은 미영 씨와 나는 나대로. 영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금자가 내민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금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는 거야? 내 인생을 찾으러요. 금자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자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금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는 우산을 펴고 비 내리는 거리로 걸어나갔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밤거리, 금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금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영우가 우산도 없이 뛰어오고 있었죠.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금자야, 잠깐만. 금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영호를 기다렸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영호의 머리카락과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금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방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더 할 말이 있어요. 그거 다 오해야. 준영이는 그냥 그만해요, 당신.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난 이미 다 알아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분노나 원망도 없었죠. 그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담화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진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바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속이려 했다는 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너무 서운했어요. 영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금자는 영혼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그녀의 전부였던 사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금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서미영도 안 만날게. 제발.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영호 씨,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비에 젖어서일까요? 아니면 울고 있는 걸까요? 내가 정말 못 깨굴었지. 금자는 우산을 영호 위로 옮겼어요.
40년 세월의 습관이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챙기고 있었죠. 영호 씨, 이제 솔직해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미영 씨와의 새로운 삶인가요? 영호는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나도 모르겠어. 미영이는 청고. 하지만 너는 금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죠. 알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금자는 우산을 영호에게 건넸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비영 씨와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준영이에게도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요. 영호는 우산을 받아들며 놀란 눈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너 정말 떠나는 거야? 네. 이제 제 인생을 찾으려고요. 금자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영호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부분할은 공정하게 됐어요. 당신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거니까 걱정 말고 읽어보세요. 영호는 멍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는 정말 금자가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금자야, 어디로 갈 거야? 금자는 미소였어요. 비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영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금자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나 없이 정말 살 수 있겠어? 금자는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죠. 네, 그럼요.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죠. 미숙아, 엄마 어디세요? 아빠가 전화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해. 엄마,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미숙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내일 기차 타고 내려갈 거야. 고향이요? 왜요? 엄마가 오랫동안 있었던 내 모습을 다시 찾고 싶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통화를 마친 금자는 다시 영혼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우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당신 이제 집에 들어가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당신은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역 근처 모텔에 방 잡아뒀어요. 내일 아침 차기차를 탈 거예요. 영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죠. 네. 여기에 배웅 나가도 될까? 금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우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자는 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죠. 잘 있어요, 영호 씨.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모텔방에 도착한 금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온 건가? 그녀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혼자만의 축하를 했어요.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고 난 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금자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미숙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일 연락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금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은 편안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박금자로서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밤 금자는 또다시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손을 잡은 현재의 금자가 함께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이른 아침 고향 기차역의 대합실은 한적했어요. 금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밤새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금자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작은 기차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작아 보이고 더 오래되어 보였죠. 아마도 그녀의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많이 변했네요. 대합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금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뱉었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죠.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죠. 미숙아, 안녕.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기차는 언제 타세요?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반가웠죠? 잘 도착어. 이제 기차 기다리고 있어.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제가 이번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갈게요. 엄마 보러요. 고마워, 미숙아. 하지만 서두르지 마.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엄마 아빠가 많이 울었대요. 어젯밤 내내. 금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래, 미안하구나. 네가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라도 엄마의 인생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금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이해와 지지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고마워, 미숙아. 엄마 생일 축하해요. 괜찮아. 방금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어. 정말요? 그거 좀 외롭지 않았어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 오히려 참 행복했어.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축하였으니까. 통화를 마친 후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기차가 오고 있었죠.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다줄 기차였어요. 금자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죠.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제보다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헐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았죠. 기차가 역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편 서울의 아파트에서 영호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금자와의 사진들이었죠. 결혼식 날에 활짝 웃는 모습, 처실을 안고 행복해하던 순간, 그리고 여행지에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죠. 40년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금자야.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그의 곁을 떠났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금자가 있는 곳도 이렇게 맑을까? 그는 문득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기차를 타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아마도 해방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미형이었죠.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생각이 없었죠. 어젯밤 금자와 헤어진 후 영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정말 소중히 여겼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죠. 영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바라봤어요. 금자가 준비한 그 서류. 놀랍게도 그녀는 영호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주었어요. 복수를 하거나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죠. 그저 공정하게 나누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땐 나도 조금은 좋았던 것 같은데 영호는 중얼거렸어요. 첫사랑의 기억, 금자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는 언제부터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까요? 기차 안 금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푸른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금자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새로 산 노트였죠. 첫 페이지에 그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나만을 위한 나의 새로운 시작.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음자로서의 이야기. 기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남쪽으로 달려갔어요. 창 밖으로 봄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삶의 냄새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69살 늦은 나이지만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그리고 금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세월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그녀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기차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큰 용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죠. 금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만의 것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금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분의 가슴 뭉클한 인생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